네, 안녕하세요. 다정한 참견의 다엘입니다. 오늘은 서로를 위해 헤어져야 하는 사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각자의 감정을 나눈다는 건 정말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과정을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게 가장 예쁜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연애를 이어가면 이어갈수록 자꾸만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서로의 모습이 정체되거나 발전하지 못하고 퇴보가 되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관계라면 이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헤어지는 게 서로에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첫 번째로 가장 보편적인 경우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은 사이입니다. 남녀 사이에서 드문드문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정말 많죠. 근데 그게 그냥 애정 표현 중에 하나인 경우도 있고 정말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도 있을 텐데, 확실한 건 연애를 하다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확신을 줘야 하는 타이밍이 존재하더라고요. 이 타이밍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가 그 타이밍이었겠구나 느끼실 거예요. 근데 그 타이밍에 나든 아니면 상대방이든 특히나 우리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외면하거나 미루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 관계는 시간의 문제일 뿐 헤어짐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꼭 결혼에만 국한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10대든 20대든 30대든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가 싸움으로 흘러가다 보면 그 싸움의 원인은 대부분이 과거의 어떤 사건 때문에, 또는 방금 전 아니면 지금 했던 일 때문에, 마지막으로는 미래에 대한 일 때문에 우리가 다투게 된다는 거죠. 반드시 이 세 가지로 나뉘는데 중요한 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통로는 딱 한 가지로 연결이 됩니다. 결국에는 미래의 내가 그리고 미래의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 건지, 지금 이 순간 이후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나갈지가 관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눈앞에 사소한 일부터 시작해서 몇 년 후에 일어날 중요한 일들까지 미래의 이야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눠보지 않고 계획을 짜본 적이 없는 커플들은 결국 서로가 서로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그 타이밍을 다 날려버린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함께 계획을 하고 함께 실행을 해봐야 그 안에서 관계에서의 신뢰가 깊어지고 자연스럽게 미래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없었던 경우에는 나중에 가서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확신을 주려고 해도 잘 먹히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이어서 두 번째는 앞선 내용에서 그대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바로 소비성 연애입니다. 이 소비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많이 헤어지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바로 돈이고, 그 다음이 감정 소비예요. 이걸 한 가지 키워드로서 설명을 해보면 바로 실속이 없는 연애입니다. 우리가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니는 것도 좋고 좋은 곳에 가는 것도 좋고 여행을 다니는 것도 좋아요. 근데 그게 나의 생활을 지켜나가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무리하게 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속 없이 남는 게 없이 하는 것들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너도 나도 우리가 처음 만나기 전보다는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조금이라도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지내고 있어야 그게 건강한 만남이고 성숙한 만남이 되는 거죠. 흔히들 소비성 연애가 되는 경우들 중에 하나가 바로 어린 나이에 둘이서 함께 동거를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현실에서 있는 일들을 그대로 이야기를 해보면 20대에 내가 가진 게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부모님이 준 돈을 가지고 자취방에서 살다가 이성과 눈이 맞아서 그 사람과 동거를 하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거의 살다시피 반동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한 달을 기준으로 본인이 혼자 있을 때 쓰던 비용보다 적게 쓸까요? 아니면 많이 쓰게 될까요? 보편적으로는 더 많이 쓰게 됩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계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남 몰래, 부모님 몰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어쩌다 보니 이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혼자 있을 때는 덜 먹었는데 아무래도 같이 있다 보니까 더 챙겨 먹게 되고 배달 음식도 많이 먹게 되고, 또 이럴 때 한 사람은 얹혀 지내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 번씩 여행 비용은 내가 낼게, 이번 데이트 비용은 내가 낼게,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서 결국에 우리의 총 소비율이 올라가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 2년, 3년을 같이 지냈는데도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그때보다 나아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를 사귀고 이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도 우리가 가진 경제력을 합쳐보니까 아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마치
신용카드와도 유사한 그런 만남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나이에 맞지 않는 소비를 하는 경우도 비슷합니다. 다른 커플들과 비교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갔던 여행지를 따라가고 먹었던 좋은 음식을 따라서 먹고 같이 맞췄던 커플템들을 똑같이 맞춰보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 우리의 연애를 망치는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아무런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남들과는 조금은 다르게 우리만의 모습으로 연애를 하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는 물질적인 소비가 아니더라도 감정적인 소비가 극한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서로가 서로의 결핍을 보듬어 줄 수 없는 사람끼리 만난 경우예요.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결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만난 거죠. 보통 이런 분들이 처음 만나게 될 때는 우리가 비슷한 결핍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너를 가장 잘 이해해주고 너가 나를 가장 잘 공감해줄 수 있다라는 이런 교감점 때문에 만나게 되는데, 실상 만나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어쩌면 서로 공감만 바라고 있고 나도 연약한데 내가 계속 상대를 공감해줘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이 연애가 나한테 맞지 않는 거죠. 결국에 내가 누군가를 보면서도 희망을 얻고 동기부여가 돼야 그 안에서 나도 발전을 하고 그렇게 서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는 연이 다한 사이입니다. 연이 다했다는 건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해볼 수 있을까요? 한쪽만이 아니라 서로 이 관계 속에서 노력을 해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봤는데도 관계가 호전이 되지 않는 사이죠.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데이트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맞춰서 노력을 다 해봤고, 또 흔하디 흔한 이성 친구나 술 문제도 다 해결을 했고, 가족이나 친구들한테도 소개를 다 해줬었고, 내가 자존심도 많이 내려놔 봤고, 또 만나면서 울기도 많이 울어보고, 또 마지막으로는 권태기까지 극복을 해봤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미래를 바라보기에는 확신이 들지 않은 사이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경우에도 밑도 끝도 없이 후회를 하는 분들이 계시기는 합니다. 조금 과장을 해서 표현을 해보자면, 상대방이 정말 편지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써줬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러지 말고 일주일에 5개씩 써줄걸. 또는 상대가 이성 친구랑 연락하는 걸 싫어한다고 해서 연락처에 있는 애들을 다 삭제만 했었는데, 그러지 말고 전부 싹 다 차단을 해버릴걸. 사실 이건 너무 과한 후회잖아요. 좀 많이 억지스럽고요. 또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착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엄청 후회스럽고 힘이 들 때 하는 생각이 정답이라고들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헤어진 분들을 보면 지금 이제 다시 만나면 엄청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전에 잘 못해준 것들을 이제는 100%, 200% 잘해줄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다 거짓말로 흘러가는 게, 잘 되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감정이 가라앉았을 때,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이성적인 상태로 회복이 됐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시 평소처럼 학교를 다니거나 회사를 다니고, 끝마치고 와서는 적당히 자기의 취미를 즐기고 가끔은 술도 마시고 잘 때 되면 자러 갑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한테 있어서는 이게 평균선인 거예요. 결국 내가 평균선에 돌아왔을 때는 그 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전에 만나던 그 사람한테 돌아간다면 무조건 그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 열정과 실천력이 사그라든다는 거죠. 왜냐면 이 감정이 나의 평균이 아니거든요. 내가 이성적인 상태, 마음이 회복된 상태에서도 상대에게 잘해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려면 적어도 내가 평소보다는 2-3시간 일찍 일어나서 매일 하루를 운동과 독서로 시작을 하고, 회사가 끝마치면 당연하게 투잡, 쓰리잡을 하러 가거나, 아니면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자기 개발을 하다가 밤늦게 귀가해서 방 청소를 열심히 하고, 거기에 더해서 식사량은 평소에 3분의 1로 줄이고, 적어도 이런 생활 패턴을 본인이 3달, 4달 이상 꾸준하게 습관처럼 유지해온 사람만이 다시 그 사람과 만났을 때 내가 생각해왔던 그 이상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한 후회는, 억지스러운 후회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결국 본인의 생활에서의 나의 평균적인 모습은 어떤지를 파악을 하시고, 지나친 후회와 자책보다는 지혜로운 생각으로 무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다정한 참견의 다혜였습니다.